1415년 늦가을 한양의 공기는 차가웠어. 한명회의 집안은 명문가였지만 이미 가세가 기울어 썰람하기 그지없었지. 안방에서는 산모의 비명 대신 억눌린 신음만 새어나왔어. 예정일보다 무려 석 달이나 일찍 산통이 시작된 거야. 하녀들이 뜨거운 물을 나르며 발을 동동 구르고 밖에서 기다리던 아버지는 마른 세수만 하고 있었지. 응애, 울음소리가 아니었어. 그건 차라리 앓는 소리에 가까웠어. 문을 열고 나온 산파의 얼굴이 흑빛이었지. 나으리, 아이가 너무 작습니다.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가 보니 강보에 쌓인 것은 인간의 형상이라기보다는 털이 숭숭 난 원숭이 새끼 같았어. 손가락은 채 펴지지도 않았고 눈도 뜨지 못했지. 칠삭둥이. 그 시절 칠삭둥이는 곧 죽음을 의미했어. 집안 어른들이 혀를 찼어. 이건 살 가망이 없다. 괜히 정주지 말고 아랫목에 뒀다가 숨이 끊어지면 묻어 죽어라. 하지만 그 작은 생명은 끈질겼어. 젖을 빨 힘도 없어서 숟가락으로 미음을 흘려 넣어주면 그걸 꼴깍꼴깍 삼키는 거야. 밤새 열이 펄펄 끓다가도 아침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 새근거렸지. 마치 태어날 때부터 세상과 싸우기로 작정한 전사처럼 말이야. 소년이 된 한명에는 거울을 볼 때마다 생각했어. 나는 왜 살았을까? 남들은 다 죽는다는 그 고비를 넘기고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그 질문은 그를 평생 따라다니는 그림자가 되었어. 하늘이 나를 살려둔 데에는 분명 엄청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는 평범하게 살다 갈 운명이 아니다.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그의 가슴 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어.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어. 어린 한명회는 친척집을 전전하며 눈칫밥을 먹어야 했어. 밥상머리에서 고기 반찬 하나 집으려다 숙모의 눈치를 보고 슬그머니 젓가락을 내려놓던 그 서러움. 밤마다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며 다짐했어. 두고 봐라. 언젠가 내 밥상엔 고기가 산처럼 쌓이게 할 것이다.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청년이 된 한명에는 과거 시험에 매달렸어. 글재주는 있었거든. 붓을 들면 문장이 막힘없이 쏟아져 나왔어. 주변에서도 명예 저놈은 분명 장원급제할 거야 다고 기대했지. 그런데 막상 시험장에만 가면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거야. 운이 없었던 걸까? 아니면 너무 긴장한 탓일까? 첫 번째 낙방. 괜찮아. 다음이 있으니까. 두 번째 낙방. 이번엔 실수가 좀 있었어. 다섯 번째, 10번째, 20번째 낙방. 이제 위로하던 사람들도 지쳐서 떠나갔어. 아내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지. 쌀독은 비어가고 아이들은 배고프다 보채는데 가장이라는 작자는 하루 종일 방구석에 틀어박혀 책만 읽고 있으니 어느 날 한명회가 술에 취해 들어와 마당에 대자로 누웠어. 하늘에 뜬 달이 자기를 비웃는 것 같았대. 이놈의 세상, 나를 이따위로 대적해? 내가 누군지 알아? 난 한명회야. 죽음도 피해간 한명회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지만 대답하는 건 싸늘한 반바람뿐이었어. 이웃집 담장 너머로 쯧쯧 저 양반 또 시작이네 하는 소리가 들려왔지. 그 순간 한명회는 죽고 싶었을 거야. 차라리 그때 칠삭둥이로 태어났을 때 죽어버릴걸. 그랬다면 이 치욕은 없었을 텐데. 그를 버티게 한 건 오기였어. 그리고 또 하나, 묘한 예감이었지. 내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은 칼을 갈 때다. 그는 책을 덮고 밖으로 나갔어. 과거 시험 공부 따위 집어치우고 대신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어. 저작거리의 왈패들, 몰락한 양반들, 불만 품은 무인들. 그들과 어울리며 술을 마시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었어. 사람들은 그를 보고 공부 포기하고 타락했구나 라고 손가락질했지만 사실 한명회는 사람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야. 누가 배짱이 두둑한지, 누가 의리가 있는지, 누가 돈을 밝히는지. 그는 사람을 꿰뚫어보는 눈을 기르고 있었어. 그 눈이 훗날 조선을 뒤흔들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지. 38살,
지금으로 치면 50이 넘은 나이나 마찬가지야. 그 나이에 겨우 얻은 벼슬이 경덕궁직. 개성 송도에 있는 경덕궁을 지키는 문직이었어.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개성으로 발령받았을 때 한명회는 헛웃음을 지었어. 하하하, 천하를 품으려던 내가 고작 빈 궁궐이나 지키는 늙은 개가 되었구나. 개성에서의 삶은 무료했어. 가끔 한양에서 고위 관리들이 내려오면 머리를 조아리고 문을 열어줘야 했지. 그 중에는 옛날 서당에서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도 있었어. 그들은 비단 관복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며 한명회를 못 본 척 지나갔어. 저기 문직이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아 몰라? 한명회잖아. 만년 낙방거사. 저런 꼴이 말이 아니군. 아는 척하지 말게. 부정탈락. 등 뒤에서 들리는 그들의 속삭임이 비수처럼 꽂혔어. 한명회는 창을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꾹 참았어. 웃어라. 마음껏 비웃어라. 지금 너희들이 누리는 그 부귀영화 내가 언젠가 모조리 뺏어주마. 그 무렵 한양으로 돌아온 한명회에게 운명 같은 친구가 찾아와. 바로 권람이야. 권람은 한명회를 보자마자 술상을 차리라고 소리쳤어. 여보게 명회,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찌그러져 살아야 하나? 자네나 나나 가슴속에 불덩이가 들어있지 않은가? 권람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 집안의 불행, 세상에 대한 분노가 그를 태우고 있었지. 한명회는 조용히 술잔을 채워주며 물었어. 그래서 방법이라도 있는가? 권람이 목소리를 낮추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 수양대군, 그분을 보게 호랑이가 우리에 갇혀있네. 그 우리를 부숴줄 사람이 필요해. 바로 자네와 내가 말일세. 수양대군은 끓어오르는 야망을 억누르며 사냥이나 다니고 있었어. 겉으로는 정치에 관심 없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었던 거야. 권람의 주선으로 한명회가 수양대군을 만나는 날, 한명회는 자신이 가진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어. 하지만 낡고 해진 소매 끝은 감출 수 없었지. 수양대군의 저택, 화려한 사랑방에 들어선 초라한 중년 사내. 수양대군은 날카로운 눈매로 한명회를 위아래로 훑어봤어. 자네가 권람이 말한 그 한명회인가? 위압적인 목소리. 보통 사람이라면 주눅이 들어 고개도 못 들었을 거야. 하지만 한명회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수양대군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 그렇습니다. 세상에 쓰임받지 못한 칼, 한명회입니다. 그 눈빛, 굶주린 늑대 같은 그 눈빛에 수양대군은 전율을 느꼈어. 그날부터 한명회는 수양대군의 그림자가 되었어. 그는 수양대군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았어. 대군, 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힘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제가 사람을 모으겠습니다. 한명회는 자신이 그동안 관리해왔던 무사들, 홍달손 같은 군인들을 수양대군에게 소개했어. 그리고 매일 밤 살생부를 작성했지. 김종선은 너무 큽니다. 가장 먼저 쳐야 합니다. 황보이는 우유부단하니 나중에 처리해도 됩니다. 마치 장기판에 말을 옮기듯 한명회는 사람들의 목숨을 가지고 작전을 짰어. 수양대군이 주저할 때마다 한명회는 채찍질을 했어. 지금 머뭇거리면 우리가 죽습니다. 역적의 누명을 쓰고 삼족이 멸문지화를 당할 겁니다.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하시겠습니까? 1453년 10월 10일 운명의 날이 밝았어. 한명회는 무사들을 소집했어. 그들의 눈에는 살기가 등등했지. 오늘 밤 실패하면 우리 모두 죽는다. 하지만 성공하면 너희들은 조선의 주인이 될 것이다. 수양대군이 김종서의 집으로 향했어. 한명회는 뒤에 남아 상황을 지휘했지. 잠시 후 전령이 달려왔어. 김종서가 쓰러졌습니다. 한명회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 좋아, 이제 시작이다. 궁궐문을 걸어 잠가라. 단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라. 궁궐 입고 한명회는 살생부를 들고 섰어. 단종의 부름을 받고 허겁지겁 달려온 대신들이 문 앞에 도착했어. 나으리, 들어가시지요. 한명회가 눈짓을 하면 문 뒤에 숨어있던 무사들이 철퇴를 휘둘렀어.
으악! 비명소리가 밤하늘을 찢었어. 황보인, 조극관, 이양. 당대에 내로라 하는 권력자들이 한명회의 손짓 하나에 목숨을 잃었어. 그들의 피가 한명회의 신발을 적셨어. 피냄새가 진동했지만 한명회는 코를 막지 않았어. 오히려 그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지. 이건 피냄새가 아니라 성공의 냄새였으니까. 38년 동안 맡아보지 못했던 승리의 향기였으니까. 동이 트고 붉은 해가 떠올랐을 때 조선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 있었어. 수양대군이 권력을 쥐었고 그 옆에는 피 묻은 옷을 입은 한명회가 서 있었지. 사람들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를 쳐다봤어. 어제까지만 해도 송도 원숭이라 놀리던 자들이 이제는 그 앞에 엎드려 벌벌 떨었어. 대감 살려주십시오. 한명회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희미하게 웃었어. 세상 참 재미있지 않은가. 계유정난 이후 한명회의 인생은 수직 상승했어. 1등 공신, 도승지, 2조 판서, 벼슬 이름이 줄줄이 사탕처럼 따라붙었어. 수양대군이 조카를 몰아내고 세조가 되었을 때 한명회는 좌의정이 되었어. 1인지하 만인지상, 왕 아래 오직 한 사람, 바로 그 자리에 오른 거야. 세조는 한명회를 끔찍이 아꼈어. 경은 나의 장자방이야. 경이 없었다면 내가 어찌 이 자리에 있었겠는가. 하지만 권력의 정점은 외로운 법이야.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피를 봐야 했지. 사육신 사건이 터졌을 때 한명회는 앞장서서 그들을 고문했어. 옛 동료였던 성산문을 신문하며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성산문, 어찌하여 대세를 거스르는가? 살고 싶지 않은가? 피투성이가 된 성산문이 한명회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소리쳤어. 이 더러운 역적놈, 내 놈이 천벌을 받을 것이다. 한명회는 소매로 침을 닦으며 차갑게 말했어. 천벌, 역사는 승리한 자가 쓰는 법일세. 내가 곧 정이야. 권력을 지키기 위한 한명회의 집착은 가족에게도 향했어. 그는 딸들을 왕실로 시집 보내기로 결심했어. 왕의 잔인이 되면 누구도 자신을 건드리지 못할 테니까. 셋째 딸을 예종에게, 넷째 딸을 성종에게 시집 보냈어. 하지만 두 딸 모두 꽃다운 나이에 요절하고 말아. 두 딸을 모두 가슴에 묻은 아버지. 화려한 관복 속에 감춰진 그의 가슴은 아마 시커멓게 타들어갔을 거야.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어. 이미 호랑이 등에 올라탔기에 내리는 순간 잡아먹힌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 한명회는 은퇴를 준비하며 한강변에 압구정이라는 정자를 지었어. 갈매기와 친하게 지낸다는 뜻이었지만 사실은 매일 밤 잔치를 벌이는 사교장이었지. 여봐라, 술을 더 가져오라. 오늘 밤은 끝까지 마시는 거다. 한강 물결 위에 비친 달을 보며 한명회는 생각했어. 이 모든 게 내 것이다. 내가 만든 세상이야. 하지만 그의 오만함이 결국 발목을 잡았어. 성종에게 대들다가 탄핵을 당해 쫓겨나고 말았지. 쓸쓸히 압구정으로 돌아온 한명회. 더 이상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어. 북적거리던 정자는 텅 비었고 갈매기들만이 끼룩끼룩 울며 그를 비웃는 것 같았지. 72세의 나이로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 하지만 진짜 비극은 죽은 뒤에 찾아왔어. 연산군 시대의 갑자사화가 터지면서 한명회의 무덤이 파헤쳐진 거야. 한명회의 무덤을 파라! 그 뼈를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다. 군사들이 한명회의 관을 끄집어냈어. 날카로운 칼날이 뼈를 내리쳤어. 부관 참시. 죽은 자를 2번 죽이는 가장 끔찍한 형벌. 잘린 머리는 장대에 꽂혀 저작거리에 내걸렸어. 한때 왕보다 더 높은 곳에 있었던 남자의 죄우치고는 너무나 비참하고 허무했지. 지금의 압구정동, 화려한 건물들 사이로
500년 전 한명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듯해